홍대표 부동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공부하기 참 힘드시죠?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강사님들은 그날 강의만 해도 빠듯하셔서 따로 공부법을 알려주기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요.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건 대충이라고 하는 벌레라네요. 기왕 시작하신 공부 진지하게 열심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1차 과목인 민법은 2차 과목의 중개사법처럼 말을 꽈서내는 경우가 없고 키워드 중심으로 풀면 딱딱 답이 떨어져요. 민법은 이해 과목이라 암기로만 풀 순 없어요. 출제 키워드는 법률행위의 종류, 요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공인중개사 수험생분께서 어려워하시는 문제 지문이 복잡하고 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계약들을 그림으로 해석해주는 영상을 다뤘어요. 마지막엔 재미있는 OX 문제도 준비했으니 점검하는 시간도 갖게 되실 거예요. 매도인은 매매계약에서 상대방 매수인에게 재산권의 의무를 가지는 자로 물건을 팔아 부동산 등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상대방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물건을 사서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처음 해야 할 꿀팁은 왕관 모양을 매도인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진정 소유자가 갑으로 나올 때가 있고 을로 나올 때가 있는데, 진정 소유자를 먼저 표시해두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아요. 나머지 매수자들에게도 알맞는 자신의 표시를 만들어 보세요.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심플한 그림을 그려서 빠르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쓸데없이 사람 그림은 넣지 않았어요. 시험장 가서 바로 그리실 수 있는 문제에 맞는 그림을 그렸어요. 설명을 하기에 앞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일을 쓰고 거기에 맞는 옳은 지문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학습하면 무슨 문제가 되었든 틀린 지문만 쏙쏙 골라내서 풀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민법을 어려워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니까 민법은 자신 있게 점수가 잘 나와 주었어요. 일단 알고 가야 할 기초 뼈대부터 알려드릴게요. 단독행위란 권리 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공유 지분의 포기, 제한 물건의 포기, 수권행위가 있어요. 동처리가 상추 먹고 취해해, 채무 면제, 공제 포기, 수행 이렇게 암기하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소유권 포기, 상속의 포기가 있어요.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 처분행위란 직접적으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채권행위에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1.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 2. 채권 행위만으로 직접 물건의 변동을 안 하고 각자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물건이 변동해요. 3. 채권 행위만으로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4.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채권 행위를 한 경우 유효하다. 5.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물권행위, 처분행위. 1.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즉 직접 물건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2. 소유권 이전 행위, 제한 물건의 설정 행위, 지상권 설정 행위, 처분 행위에 해당해요. 3. 직접 물건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건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는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이다. 준 물건 행위, 처분 행위 1. 물건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행위 2. 물권 행위처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 행위 3.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중급 5표시 무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 후 갑이 또 병에게 매매를 한 사건이에요. 키워드는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란 동일 부동산에 관해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해요.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1번의 갑과 병 사이에 하이픈 보이시죠? 서로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에 연결했어요.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중매매는 사기가 아니니까요. 갑이 법적 책임지면 되니까요. 의사합의 금액으로 하는데 의사합의로 98만원으로 계약된 걸로 본다. 청약서에 써버리면 취소를 못해요. 2.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원에 성립한다. 89만원에 성립하고 98만원으로 합의했다면 98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3.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뭘까요? 유효계약이고 유효 등기니까요. 주인인 갑은 폭등하니까 좋다고 병에게 팔아넘긴 거지요. 4. 만약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유는 뭘까요? 정이 선이라도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모든 사람이 절대적 무효라 유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5표시 무예는 중급 문제로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지만 혹시나 해서 중급의 문제라 설명해 드려요. 중급 문제 배임행위 적극 가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는 이번엔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또 병에게 이중매매를 한 사건이에요. 옳은 지문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물건 넘겨주는 사람인 매도인으로 진정 소유자는 왕관을 씌워놨어요.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등기, 무효계약이에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버려서 무효가 되었어요. 2번
을은 직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은 채권자에 불과해서 진정 소유자 갑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해요. 대신 4번 갑을 대의하여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5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선의의 정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효등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상급 문제, 계약금에 기한 해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여기서 물건 넘겨주는 사람인 매도인은 갑이에요. 왕관을 씌워놨어요. 갑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했어요. 키워드는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는 사기가 아니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갑과 병 사이는 무효계약, 무효등기예요. 1번 을과 병 사이에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므로 절대적 무효에 속하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병으로부터 제2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선의의 정이 되겠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은 취득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정이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도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냐면 키워드는 중도금인데 받으면 취소를 못하는 성질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4번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5번 만약에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병 등기가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어요. 을은 채고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 채고란 건 계약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해달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여기선 채고가 필요 없으니 즉시 해제해버려요. 6번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중급 5표시 무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여기서 물건 넘겨주는 사람 매도인은 을이에요. 왕관을 을에게 씌워놨어요. 옳은 질문만 설명해 드릴 테니 틀린 답으로 나오실 때 정답을 잘 체크해서 푸시면 돼요. 갑이 먼저 나왔어도 매도인 을을 앞에 그려놓고 풀면 편해요. 여기 그림엔 을이 X토지의 진정소유자니까 을에게 왕관으로 표시를 했고 갑과 을이 번갈아 가면서 진정소유자로 나올 수 있으니 헷갈리지 않게 자기만의 표시를 만들어 보세요. 의사 합의는 X토지고 계약서의 표시는 Y토지예요.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해요.
왜냐하면 의사 합치가 있는 합의된 토지니까 X토지의 계약이 유효해요. 2번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아요. 5표시 무효의 원칙은 취소를 못해요. 3번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번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가 키워드예요. 5번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6번 의사 합치가 있는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OX 문제로 갈게요. 자, 잘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1.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이다. 답은 X. 합의해제는 계약에 해당한다. 2번. 청약의 철회는 단독행위다. 답은 O. 3번. 의사표시의 취소는 단독행위이다. 답은 O. 4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단독행위이다. 정답은 O. 5번.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단독행위이다. 정답은 O. 6번.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정답은 X.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7번. 교환은 의무 부담 행위이다. 정답은 O. 8번. 채권 양도는 의무 부담 행위이다. 정답은 X. 채권 양도는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1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무효이다. 정답은 X.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유효이다.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정답은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은 O. 4.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은 X.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다. 5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은 X.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은 X.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말 힘들게 준비했고 수험생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들고 올 테니 그동안 열심히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합격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Feels like love, Cupid made a shot straight into my heart.